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우리 음운변동 된소리대기 현상에 이어서 오늘은 국외음화라는 음운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국외음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음 위치상의 명칭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음 위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경국의 연국음에 대해서 즉 센 입천장 소리와 여린 입천장 소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원래 국외음화라는 음운 변동의 명칭의 정식 명칭은 원래 경국외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면 국외음화의 정식 명칭은 경국외음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국외음화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고등부 교육 과정에는 지금 수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국외음으로 변동되는 연국외음화라는 어떤 음운 변동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연국외음과 자, 명확히 구분짓는 용어는 경국외음화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통용되는 명칭은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외음화는 말 그대로 조음 위치가 국외음이 아닌 자음이 국외음과 자, 국외음에서 이제 발음되는 자음과 접변해서 조음 위치가 자, 경국외음으로 변동되어 나가는 자, 닮아 나가는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사파에서 우리가 자, 그럼 국외음화는 일상생활에서 즉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일단 살펴보기로 할게요. 일단 보면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끝을 정확하게 발음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왼쪽에 이제 좀 걸어가는 학생,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남학생이 있어요. 그 남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에고 시험 공부가 끝이 없네, 끝이 없어라고 해서 자, 국외음화의 적용이 아니라 연음에 의해서 연음 법칙에 의해서 발음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음도 배웠어요. 자, 지금 보면 이 남학생이 자, 끝이의 어떤 발음 자체를 T로 발음을 해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선행하는 첫 번째 음절말 음운 티읕이 형식 초성 이로 이제 연음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국외음화의 어떤 음운 변동에 따르면 자, 이러한 발음은 표준 발음에 저촉이 된다. 자,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학생이 두 번째 걸어간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끝이라니 끝이가 아니라 끝이라고 해야 해 라고 해서 정확한 표준 발음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죠. 자, 끝이라고 해야 해 라고 해서 자, 표준 발음을 정확히 이 여학생이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음운 변동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끝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연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학생에 의하면 끝이로 발음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자, 올바른 표준 발음법에 의거한 발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어떤 음운 변동 과정을 살펴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선행하는 음절말 음운 티읕과 자, 형식 초성 초성이 아니라 형식 모음이죠. 자, 형식 모음 이 모음이 결합했을 때 자, 이것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자, 이 티읕이 자,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국외음, 경국외음, 치읓으로 변동된다. 이런 어떤 변동 과정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치조음 티읕이 경국외음 치읓으로 자, 바뀌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음 위치상 우리가 배웠듯이 자, 티읕은 치조음이었죠. 치조의 위치에서 발음되었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조음 위치가 티읕은 치조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치조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잇몸 소리라고도 하고요. 또 혀끝 소리라고도 한다. 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후행하는 형식 모음
이 모음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모음이 자, 실제로 발음할 때 경국의 위치에서 발음이 됩니다. 자, 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모음, 형식 모음,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이것의 조음 위치는 경국의 조음 위치예요. 자, 경국계라고도 하고 우리가 배웠듯이 센 입천장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자, 조음 위치가 자, 하나는 지금 티읕은 치조음이고 자, 이 모음 같은 경우는 경국의 즉 센 입천장 소리에서 발음되는 어떤 인접한 두 음운이 어떤 결합이죠. 자, 인접한 두 음운의 결합 중에서 치조음의 조음 위치가 경국의 음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읓으로 이동하는데 이 치읓의 조음 위치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치읓의 조음 위치 역시 치조음이라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경국의 음이라는 거예요. 즉, 센 입천장 소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치읓으로 변동되는 주요 원리는 자,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듯이 어떻게 하면 발음을 편하게 할까라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르려면 조음 위치를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치조음의 조음 위치를 경국의 위치로 이동시켜 줌으로써 자, 후행하는 형식 초성 이 모음의 조음 위치와 일치를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모음의 조음 위치와 자, 자음 치읓의 조음 위치를 일치시켜 줬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조음 위치를 일치시켰다. 자, 조음 위치를 일치시킴으로써 자,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발음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조음 위치를 일치시켜줌으로써 자,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 무엇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어? 자, 이것을 우리가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 자,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모음이 자, 경국의 위치에서 즉 센 입천장 소리에서 발음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음 체계표를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음 체계표인데 여기서 이 모음 또는 반모음 이 모음에 대한 어떤 설명이 일단 자음 체계표상에서는 제시는 안 됐어요. 제시는 안 됐는데 자, 센 입천장 소리 경국의 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보니까 센 입천장 소리 경국의 음의 위치에 있는 자, 자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자, 지읒, 쌍지읒, 치읓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치조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이 치조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 치조음에는 자, 디귿과 쌍디귿과 티읕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이 구개음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치조음이 자, 경국의 음으로 변동되는 것, 구개음으로 변동되는 어떤 현상을 말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자, 치조음인 디귿이 무엇으로 경국의 음 지읒으로 자, 그다음에 자, 치조음 티읕이 이 몸소리 티읕이 자, 경국의 음 치읕으로 변동되는 현상. 자, 이때 개입되는 즉 접변하는 모음은 바로 이 모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음이 자, 이 모음과 결합했을 때 자, 바로 디귿이 지읒으로 티읕이 치읒으로 변동되는 자,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미치를 일치시켜주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른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조음체 기표 꼭 선생님이 숙제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또 뒤에 있는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있는 남학생이 끝이가 아니라 끝이지. 자, 끝이가 아니라 끝이지라고 해서 잘못된 어떤 발음을 또 지금 남학생이 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남학생이 자 끝이가 아니라 끝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끝이 같은 경우는 자 구개음화의 어떤 적용을 이 남학생이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 아니다. 표준 발음법에 의거한 어떤 발음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사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자, 구개음화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또 다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 해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해도지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음절 말 음운이 디귿이죠. 자, 그리고 후행하는 형식 몸 이가 결합을 합니다. 자, 형식 몸 이가 결합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몸이 결합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자, 이 디귿은 조음이치가 치조음이고 자, 이 모음 같은 경우가 경구기음이다. 자, 그래서 이 경구기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 디귿이 지읒으로 변동되는 자, 지읒인 경구기음으로 변동되는 어떤 변화의 영상, 자, 음운 변동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 디귿이 자, 지읒으로 변동되는 경구기음의 어떤 변동 양상을 거친다. 자, 그래서 디귿과 이 모음이 결합했을 때, 자, 이것이 지읒과 이 모음의 어떤 결합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자,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디귿이 지읒으로 변동된다. 자, 그 원리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디귿이 조음이치가 치조음, 즉 잇몸소리 그리고 혀끝소리 소리인데 자 결합하는 자 접변하는 형식 모음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자 그렇지 않다고 했죠. 자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요. 자 이 모음이 조음이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조음이치가 경구기음 즉 세안 입천장 소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치조음의 조음이치에서 자, 경구기음의 조음이치로 변동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읒의 조음이치, 자, 이것의 지읒의 조음이치도 자, 경구기음 즉 센 입천장 소리이다. 즉 닮아간다. 자, 이 모음을 닮아간다. 이 모음의 조음이치를 닮아간다. 자, 무엇을 위해서?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조음이치가 동일해진 거예요. 자, 지읒의 조음이치와 자, 이 모음의 조음이치가 자, 발음이치가 동일해졌다. 지읒과 이 모음의 조음 위치가 일치함. 자, 조음 위치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자,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게 되었다.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음 위치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자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음운 변동의 원리가 자 해도지뿐만 아니라 굳이 미다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구지에서 자 첫 번째 음절말 음운 디귿 그리고 후행하는 자 형식 모음 이 모음이 결합.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발음은 구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지으신 경구개음으로 변동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치조음 선생님 써줄게요. 치조음 이 모음은 경구개음.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경구개음으로 디귿이 변동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음 이치를 일치시켜주는 사례고, 자 미다지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음절말 음은 디귿과 자 형식 모음 이 모음의 결합인데 자 디귿이 역시 치조음. 자 후행하는 형식 모음 이가 경구개음의 위치에서 발음됐는데 자 이 치조음 디귿이 무엇으로 지으신 경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자 똑같아요. 자 음운 변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치조음 디귿이 경구개음 지읒으로 변동됨으로써 조음 이치를 일치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자 조음 이치가 일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디귿과 마찬가지로 치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티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티읕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끝이 아까 살펴본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끝에서 음절말 음운이 티읕이죠. 자 이것이 역시 조음 위치가 치조음이고 자 이라는 형식 모음이 결합했을 때 자 이는 역시 경구개음이죠. 결합했을 때 치조음 티읕이 무엇으로 경구개음 치읒으로 변동되는 어떤 양상을 보인다. 자, 또 마찬가지 붙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붙이다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선행하는 음절말 음은 첫 번째 음절말 음은 티읕과 티읕이 일단 치조음이죠. 그 다음에 이라는 형식 모음 이 모음이 어떤 결합이 보이죠. 이 모음이 역시 경구개음이죠. 그래서 자 치조음 티읕이 자 경구개음 치읒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티읕이 치읒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자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절말 음은 티읕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티읕이 있고 자 후행하는 형식 모음 이 모음이 역시 경구개음이죠. 조미치가.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 선행하는 음절말 음은 티읕이 무엇으로 경구개음 치읒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보인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살펴봤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봤을 때 자 일단 위에 있는 어떤 치조음은 디귿이고 아래에 있는 자음은 지금 티읕인데 자 원리는 똑같아요. 자 원리는 똑같은데 원리를 보면 자 티읕과 이 모음이 결합했을 때 자 티읕과 이 모음이 결합했을 때 이것이 치읕과 이 모음의 어떤 변동 양상을 보인다. 자 여기에서 변동되는 자음은 티읕이 치읒으로 변동되는 어떤 부분이 핵심이다. 자 치조음 티읕이 경구개음 치읒으로 변동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티읕의 조음 위치는 치조음이죠. 치조음 즉 잇몸소리 즉 혀끝소리 소리이고 자 이것이 지금
치읓과 자, 형식 모음, 이 모음이 어떤 결합으로 우리가 변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조음 이치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경국의 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조음 이치가 경국의 음이다. 즉, 센 입천장 소리이다.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치조음, 티읕이 경국의 음, 치읓으로 변동되는 양상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 치읓도 조음 위치가 자, 경국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어떤 양상으로 변동되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모음이 영향을 받아서 치조음, 티읕이 경국의 치읓으로 변동되는 어떤 규칙성이 디귿과 티읕이 동일하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모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 모음 역시 조음 위치가 자, 경국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즉 조음 위치가 일치하는 어떤 현상을 보였다. 자, 이 모음과 자, 그 다음에 치읓이 경국의 음으로써 조음 위치가 일치함으로써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국외음화 또는 경국외음화라고 불러도 되는데 자, 이것의 규칙성과 개념 정의에 대해서 자, 아래 교과서에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해돋이 끝이처럼 음절말 음운의 끝소리 즉 종성 받침이 디귿 티읕 치종 디귿 티읕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자, 경국의 지읒 치읓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자, 국외음화라고 한다. 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끝소리 디귿 티읕 자, 이것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와 결합한다. 자, 끝소리 디귿 티읕의 조음 위치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조음 위치가 치조음 즉 잇몸소리 또는 혀끝소리 그리고 모음이나 반모음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음이나 반모음 이 모음 같은 경우의 조음 위치는 어디였어요? 이것의 조음 위치는 경국음이었죠? 경국음 즉 센 입천장 소리 자, 이것이 결합했을 때, 자, 무엇으로? 자, 이, 디귿과 티읕이 경국음, 지읒과 치읓으로 변동된다. 자, 지읒과 치읓으로 변동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디귿과, 티읕도 역시 조음 위치가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경국음으로, 즉, 센 입천장 소리 로 변동된다. 그래서 지금 조음 위치를 일치시켜줌으로써 역시 발음의 경제성의 원리를 따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새로운 용어가 제시가 됐어요. 자, 중학교 때 잠깐 언급이 된 부분인데 자, 우리가 형식 모음, 이 모음은 알겠는데 반모음, 이 모음은 뭐냐?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자, 반모음, 이 모음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각주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반모음, 이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반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반모음이라는 것은 자, 모음과 함께 발음하지만 자, 모음과 함께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 야, 여, 와, 워 같은 이중모음에서 나타나는 반모음 이, 오, 우 등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물론 이런 설명도 아주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일단 반모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용어로 반자음이라고도 합니다. 반자음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 쉽게 생각하면 모음의 성질도 지니고 있고 자음의 성질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야, 여, 와, 워를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야, 여, 와, 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야, 몸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반모음 이 몸과 자, 반모음 표시로 이 몸 위에 반달 표시를 해줍니다. 자, 반모음 이 몸과 자, 우리 모음 아 몸이 결합해서 일반적으로 이중모음 야 몸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이 몸과 자, 어 모음이 결합해서 일반적으로 이중모음 여 모음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반모음 여기 오도 있어요. 반모음 오 몸과 역시 반달 표시로 자, 반모음임을 표시해 주고요. 오 몸과 아 모음이 결합해서 이중 모음이 와 모음이 형성되고 자, 그다음에 반모음 우 몸과 자, 어 모음이 결합해서 워 모음이 형성된다라고 되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야, 여, 와, 워 모음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자, 뭐냐면 이중 모음들이에요. 자, 이중 모음들입니다. 야, 여, 와, 워가 여기서 이중 모음이죠. 그리고 아, 어는 단모음들이죠. 이중 모음이고 아, 오, 어는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반모음을 또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반모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모음과 결합해서 단모음과 결합해서 하여 이중모음을 형성케 한다. 이중모음을 만들어주는 모음이다. 자,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음을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한다. 자,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들어주는 모음을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반모음은 우리가 자, 위에 반달 표시의 어떤 모양을 통해서 자, 반모음을 표시한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반모음 이 모음을 자, 우리가 다른 용어로 이런 용어로 표시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반모음 이 모음을 우리가 이런 어떤 표시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반모음 오, 우 모음을 우리가 자,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반모음 오, 우 모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W로 표시해 주기도 해요. 자, 이거는 참고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반모음 이 모음을 우리가 그냥 영문자 J, 자, 반모음 오, 우 모음을 우리가 영문자 W로 표시해 주기도 한다. 라고 참고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모음이 어떤 개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치좀, 디귿, 티귿과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이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형식 모음, 이 모음이 결합한다고 했는데 형식, 형태소도 우리가 중학교 때 그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형식, 형태소라는 것은 자,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주로 말과 말 사이 관계, 자, 말과 말 사이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이다. 자, 그래서 조사나 어미 등이 바로 형식 형태소이다. 자, 그래서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 이 형식 형태소를 우리가 문법 형태소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우리가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어 생활에서 자, 조사나 어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조사나 어미 등이 바로 자, 이런 형식 형태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국외음화의 어떤 개념 정의를 우리가 자 살펴봤습니다. 자, 생각이 자라는 어떤 질문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견디다는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했어요. 자, 견디다도 어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견디다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지금 디귿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지금 경국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 무엇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 몸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왜 선생님? 자 디귿이 경국의 지읒으로 변동되어서 견지다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만약 국외음화가 적용됐다면 견지다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발음은 우리 표준발음법상 맞지 않고 표준발음법은 견디다가 맞죠. 이게 표준발음이죠. 자 그러면 이 견디다는 왜 국외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답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답변이 자 제시가 되어 있나 보세요. 자 오늘날 국외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오늘날의 국외음화는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자 그래서 따라서 견디다의 D 안에 디귿과 이가 연속하고 있을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견디다의 디귿 안에 디귿과 이가 연속하고 있을 때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이 디귿이 여기에서 물론 치조음은 맞긴 맞지만 이 모음 같은 경우는 형식 형태소, 즉 문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자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쉽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한 음절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쉽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음절 안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음절 안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글자, 한 음절 안에서 한 음절 그러니까 한 글자 안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또 견디다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견디다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라고 이 부분도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학습활동, 생활 속에서라는 학습활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국외음화 현상을 생활 속에서 함께 찾아볼까요? 라고 해서 자, 뉴스 하나를 제시했어요. 자, 다음 뉴스 원고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번 주 내내 하늘을 뒤덮었던 비구름이 물러나고 볕이 좋아 모처럼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이 줄을 이었고 자 들에서는 가을거지하는 농부의 손길이 바빴습니다. 자 그러면 볕이와 가을거지가 여기에서 국외음화가 적용되었는데 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같이 한번 선생님과 함께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볕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일어났나 보도록 해요. 자 여기에서 일단 볕을 볼까요? 과 이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볕에서 첫 번째 음절말 종성 받침 즉 그 의문이 자 지금 치조음이죠. 자 이 티읕 이것이 바로 조음이치가 치조음이고 자 후행하는 형식 형태소 이 즉 형식 모음 이 모음이 지금 경국의 위치에서 발음되죠. 따라서 자 지금 국외음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되는 형태는 치로 발음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치조음이었던 티읕이 무엇으로? 자, 치읓으로 변동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티읕 플러스 형식 모음 이 모음이 자, 구개음 치읓과 이 모음의 변동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자, 구개음화가 음화가 발생하였다라고 자,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가을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을 거지 볼까요? 자, 가을 거지. 가을 거이. 자, 이것의 어떤 결합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가을이에요, 가을. 자, 일단 가을. 가을 것 플러스 이라고 일단 선생님이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자, 일단 볼게요. 자, 겉에서 세 번째 음절의 종성 받침 그 음운이 역시 치조음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후에 가는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이 경국음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발음하느냐? 이것이 가을 거지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조음이었던 디귿이 어떻게 지금 발음되고 있어요? 자, 살펴보면 지라고 해서 지읒으로 발음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읒으로 발음돼서 결국은 이것은 자, 치조음 디귿과 이 몸이 결합했을 때 자, 경국의 지읒과 이 몸으로 변동되는 역시 국의 음화가 발생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를 듣고 잘못된 발음을 찾아 바르게 고쳐 발음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뭐 듣기 대본도 나와 있는데요. 자, 듣기 대본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렇게 대본이 제시가 돼 있어요.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죠. 아, 야, 아까 먹은 빵이 상했나봐. 배가 아프네. 여학생이 유통기한 확인 안 했어. 자, 봉지 겉에 쓰여 있잖아. 자, 남학생이 보긴 했는데 배도 고프고 겉이 멀쩡해 보였다고. 어휴, 여름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선 모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듣기 대본에서 지금 국외마이 적용이 잘 된 사례도 있고 잘못된 사례도 자, 제시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겉에 같은 경우는 겉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형식 형태소 이 모음과의 결합인데 자, 여기에서는 형식 형태소이긴 한데 자, 어때요? 자, 이 몸이 아니라 애의 몸이 지금 결합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몸이 아니라 애의 몸이 결합을 해주고 있죠. 자, 애의 몸이 결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국외음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여는 법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음절말 음운 티읕이 바로 자, 형식 모음 애로 연음된다. 자, 그래서 연음된다. 자, 그래서 연음을 하니까 자, 국외음화의 적용을 받지 못하겠죠? 자, 받지 못하니까 자, 겉체가 아니라 겉에가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겉에는 잘못된 발음 바로 겉에가 맞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겉이는 반대로 지금 발음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겉이라고 해서 여는 법칙을 적용했는데 여는 법칙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국외음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죠. 자, 선행하는 음절말 음운 티읕 치조음과 자,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이 결합하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모음이 지금 여기에서 제시가 되었듯이 이 모음이 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의 결합에 따라서 국외음화가 적용될 수 있는 즉 국외음화가 적용돼야 된다. 자, 따라서 자, 여기 발음이 거치가 맞는 발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 이것이 맞는 발음이고 이것이 잘못된 발음이죠. 자, 그래서 티읕이라는 시조음이 자 뭐예요? 치읓이라는 경구개음으로 자 변동되는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자, 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일단 겉으로라고 지금 발음을 했는데 잘못된 발음이죠. 이것은 연음 법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어때요? 바로 모음을 보세요. 자, 모음을 보니까 자, 여기에서 학생 자치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하교시 교복을 자, 모음을 볼 수 있어요. 내용으로 체육복 상의를 자, 이것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복 위에는 개인 겉옷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디건까지 입은 후에도 추운 경우에는 교내 체육복이나 춤추복을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교 시에 겉옷을 신발장에 들으시기 전에 벗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이 결합했을 때 구개음화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의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형식 형태소 이가 아니라 모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고 자, 연음이 일어나서 겉으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아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엄마, 이 소티 이상해요. 뚜껑이 다 튀지 않아요. 자, 엄마가 해볼 테니 이것 좀 썰어줄래? 자, 아들이 네, 이렇게요? 아야. 자, 엄마가 저런 칼 끝을 조심해야지 라고 해서 자, 엄마와 아들이 모두 구개음화의 어떤 적용이 일어날 부분에서는 지금 구개음화의 적용을 보이지 않았고 자, 연음 법칙이 일어나야 할 부분에서는 무리하게 자, 구개음화를 적용시켜 버렸죠. 자, 그래서 소티 같은 경우는 자, 형식 형태소 이 몸이 결합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이 자 보니까 어때요? 자, 구개음화의 적용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구개음화의 적용이 된 소치가 자, 올바른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소티는 올바르지 않은 발음. 자, 다치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치지 같은 경우도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자, 음운이 변동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디귿과 히읗의 결합에 의해서 음운 축약이 일단 발생을 합니다. 티읕으로 음운 축약이 발생하고 자, 이 음운 축약에 의해서 티읕으로 바뀐 이후에 이 모음과의 결합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2차로 티읕과 이 모음의 결합에 의해서 치읕으로 변동되는 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운 축약, 자음 축약 현상. 자, 여기에서는 구개음화 현상. 화 현상이 1차 변동과 2차 변동에 따라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차 변동, 자, 이분은 2차 음운 변동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티즈가 아니라 다치즈가 결국 올바른 발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티즈가 아니라 다치즈가 바로 올바른 어떤 자, 음운 변동이다. 끝을 같은 경우는 자, 구개음화가 일어날 어떤 음운 환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 형식 형태소가 이 모음이 아니라 을이었기 때문에 자, 단순히 연음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연음에 의해서 결국은 끝을로 잘 지금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끝을이 바로 연음 법칙에 의한 올바른 발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끝을은 자, 무리하게 구개음화를 시도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배움이 있는 질문이라고 해서 제시가 돼 있는데 뭐 모음 탈락, 뭐 반모음 첨가, 뭐 거센 소리 대기, 뭐 두음 법칙 이런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있는데 이 음운 변동 현상까지 지금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자, 이 그 밖의 음운 변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